목격자가 나 하나뿐인 이야기. 목격자가 나 하나뿐인 이야기를 여러 이들에게 하고 다니는 것만큼 나를 좀먹는 일이 없다. 특히 부정적인 순간들에 대해서 순간의 감정에 취해 꺼내든 이야기는 모든 상황을 다 전할 수 없을 뿐더러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화만 쌓이게 된다. 먼 후에 내가 잊게 되더라도 그 이야기를 아는 이들이 생기는 것만큼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울분에 못 이겨서 내뱉은 말들은 옳은 분출이 아니라는 것. 순간의 감정에 못 이겨 이야기를 남발하지 말 것. 난 언젠가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푸는 것이 내 화와 울분을 없애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없애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많은 이들에게 오래 기억하게 하는 최악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감정은 사그러질더라도 이야기는 오래 남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삶의 부정은 내가 갈아 마셔야 하는 것이라, 그 누구에게 토해내봤자 그 역한 기분만 오래 유지되는 것이라. 해야 한다.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꾸준히 받는 편이다. 난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방향이 아주 틀렸다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존감 올리기에 대한 방법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존감을 올려보겠다. 백날 다짐해도 지금 일단 뭔가 행하고 무엇과 주고받으며 또 무너지고 그걸 이겨내고 결국 성취하는 이들의 발끝에도 못 간다는 것이다. 결국 발걸음을 옮기고 꾸역꾸역 폭풍과 파도를 견딘 이의 마음이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단단해진 자신과 붙은 마음의 근육을 보며 나는 더 성장한다. 그 성장을 받아들이는 것, 과정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 또 부족함을 알아서 다시 나아가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애타게 알고 싶어하는 자존감 올리는 법의 본질이다. 올리겠노라 속으로 만 번을 생각하고 질문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거라. 일단 해야 한다. 그리고 넘어져 봐야지. 그럼에도 나아가야 하고, 사실 방법을 알고는 있으나 자꾸 외면하고 쉬운 방법만을 찾는 것이다. 무언가 행하기보단 다짐하기 정도로 대체하여서 자존감을 올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애달프게도 우리의 삶은 생각과 다짐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일단 해야 한다. 예전에는 삶이라는 건 긴 터널을 죽어라 달리며 출구를 찾는 싸움인 줄 알았지만 삶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익숙해지며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의 싸움이더라. 성질 중독. 아주 오래전 일이야. 어린 시절 뭣도 모르고 회사에 다녔을 때에 그곳엔 만년 대리로 있는 경력이 충분하나 과장도 차장도 달지 못한 어른 같았던 선배가 있었어. 많은 이들이 그를 미련하다며 뒤에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늘 자신이 쏟은 시간이 보상해 줄 거란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었지. 난 그의 성실함이 부러웠었다. 다부진 성격 또한 나에게 늘 힘들지 물어봐 주었던 그 따뜻함 또한. 하지만 이제 기억에 남는 건 그 선배의 어쩔 수 없는 성실함 뿐이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늘 밤을 샐 각오로 남들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는데 일찍 들어가는 과장님의 말이 깊은 마음속에 남아있지 뭐야. 김대리, 또 밤샐 생각하지 말고 빨리 끝내고 갈 생각으로 해. 고작 그거를 밤새 붙잡고 있으려고? 무능이 익숙해지면 성실 중독에 걸리는 걸까?
그리고 그 성실함은 성실함보다 아집에 가까울 때가 많다는 것까지. 무능함을 뚫고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는 생각보다 시간이 보상이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라 생각이 들더라. 이제 생각해보니 말이야. 물론 어딘가 도착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하물며 물을 먹으려고 정수기에 이동하는 시간조차 그에 걸맞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뛰어서 일찍 도착한 사람은 일찍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고 쉼을 취하는 것이라. 중요한 건 성실할 때 가쁘게 성실하고 충분한 쉼표를 건네주는 거라. 죽어라 성실하기만 하면 쉼이 없으며 쉼이 없는 삶은 나의 힘을 지속할 재간이 나질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걸 이젠 알아. 쏟아낸 시간이 모든 걸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삶의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선택과 집중을 한 이의 편에 선다고. 인생은 동화와 달라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처럼 토끼가 쉽게 한눈 팔고 잠들지 않는다고. 그때 그를 인정했던 나는 어딜 가고 세상은 너무 가혹하기만 해서. 그때 여리고 어렸던 나에게 잘해주셨죠. 좀 컸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그치만, 아니, 하지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젠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지금은 당신도 그때 당신이 조금은 미련했다 여기시는지요. 삶의 열쇠. 나는 삶을 살아가며 숱한 배움의 고리에 놓여 있다는 걸 알지만 이젠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아주 어릴 땐 사람을 상냥하게 대해야 하라고 배웠고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또박또박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또 먼저 사과를 하고 양보를 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왜 그래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그래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해서 손해본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이 누구에게나 선뜻 손을 건네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잘 걸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탓에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던 기억, 우더론을 공경하라는 도덕책의 말과는 다르게 그들의 불친절에 염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은 나는 잘못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이 알려준 대로만 성실히 행한다고 해서 나는 잘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 그렇게 어린 청춘들은 성인이 되었고 다시 어른이 되어 도돌이표 행하듯 배우고 있다. 삶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라고. 그러니 불만족스러운 하루가 쌓여가고 우울이 늘어만 간다. 내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꾸준히 쌓여간다.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배움의 굴레 속에서 나에게 이로운 것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숱한 지적과 배움이 염증 가득한 삶에 대한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어깨 너머 배운 것에 대한 다짐은 비옥한 삶을 영위케 하는 수단이 아님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느껴짐만이 나의 삶에 걸맞은 형태로 나를 지지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수만 권의 책이나 동기부여 영상이나 선배의 지침보다도 스스로가 행함으로써 자신의 옳은 방향을 알아가는 것. 당신이 당연히 부정하고 있는 내면의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해보고 틀렸음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면 그게 옳았음을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것. 만족하는 삶의 열쇠는 타인에게서가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대담한 자기 비판과 과오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신 범하지 않으려는 실행에서 나온다.
그 어느 주문도 주변인의 지지도 아니다. 오직 나만 알고 나만 행할 수 있는 그 인정과 실행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믿게 되고 나아가 감싸 안을 줄도 아는 것이다. 무수한 인간관계처럼 나와의 관계 또한 행한 것에 인정과 사과, 그리고 용서, 그리고 다시 믿음의 반복으로 꾸준히 회복되어 가고 단단해지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자 100번 다짐해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친근하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때론 가혹한 것임을 부디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의 연료로 이용해 갈 수 있기를. 나를 감싸주는 것에 이전에 나의 내면에 솔직하고 인정하며 그 부족함을 무던히 고쳐 나갈 것. 무엇이든 너무 다정하기만 하면 외려 미워하게 된다. 애틋한 감정 안에 적당한 미움이 섞여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당연한 삶의 비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애타게 꿈꾸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을 삶에서 몇몇 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너무 부정적임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최악의 사태를 예견하는 것은 이롭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 떠올리며 부정적인 상황에 잠식되는 시간은 하루를 망친다. 그리고 그 하루는 한 달의 부정이 되며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는 것이다. 생각은 곧 에너지고 부정적인 망상은 블랙홀과 같아서 아무리 휴식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다. 삶 전체가 밑빠진 독이 된다. 과한 기대는 지양하고 심한 망상을 펼치지는 않는 것.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덜하는 것. 적당히 예견하고 적당히 예민할 수 있는 것. 삶에 유연하게 지속하는 방법이다. 만남이 유독 깊은 사람들. 한번 열린 마음이 도통 닫힐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르는 누가 보기엔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싶은 정도로 마음을 주고받음이 고장나버린 사람들. 자신만의 선이 확실해서 냉혈한으로 비치지만 선 안에 들인 사람들에겐 그 어느 햇살보다 따뜻한 사람들. 한번 정을 줘버린 대상을 끊어내기가 목숨을 끊어내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이젠 스스로 얼어버리기도 하고 마음먹은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상처를 주어도 쉽게 미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 봤던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에 익숙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는 도입부만 들어도 알아챌 정도로 반복해서 듣는 사람들.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주변인들에게 다 선물할 정도로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지만 받는 것에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수준의 다정함을 주고받는 것이 좋지만 스스로 다치지 않는 마음이 이젠 너무 무서워서 마음의 문에 좌물쇠를 잔뜩 달고 사는 무거운 사람들. 만남이 유독 깊은, 그래서 안타깝고도 사랑스러운, 겉으로 보이는 음침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속사정은 햇살보다 따사로운 사람들. 만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 좋아할 것 같다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마음은 그 말이 울 일이 많아진다는 뜻인 걸 눈치챘는지 알아서 도망치기를 권고했다. 좋아할 것 같아 울 일이 많아지겠지. 잠이 오지 않는 밤. 정말 용기 내서 감정에 솔직했는데 이루어진 것보다 놓친 것들이 많아졌던 경험. 좀먹은 이불처럼 켜켜이 쌓인 탓에 이젠 솔직해야 할 때 매번 솔직하지도 못하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날 알아가고 싶을까 싶고 괜히 궁금해진 그의 소식을 보며 여전히 잘 지내나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 한가운데서 유영한다. 고요했으나 잔잔하진 못했다. 수면제에 취해서 아롱거리는 것처럼 마음은 빌빌대는데도 속도 모르고 감기지 않는 새벽이 길다. 모든 버튼이 폭탄처럼 느껴져서 괜히 후회할 짓을 한 것 같은 손가락은 제 갈 곳 못 찾아 위태롭고 눈뜨고 놓아버린 아쉬운 사람들과 오라는지 가라는지 모를 떠난 이들의 손짓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서 꿈에라도 나오면 모두 꽉 안아버리고 싶은 나약한 마음. 나는 무엇을 아쉬워하고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태엽 감듯 지난 과거를 되돌아봐도 고장난 걸음걸이처럼 제자리 걸음인 나의 상황은 늘 시끄럽기만 하고 세상은 이토록 넓고 다들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쳇바퀴라도 밟고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고작 힘겹게 제자리를 유지하고 새벽이면 난 너를 안았다가 걷어찼다가 곧 떠나갈 것들의 불안을 허물없이 사랑했다가